집값은 왜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 거품이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근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정말로 집값은 쉽게 떨어질까요? 물론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한국 집값도 꽤 크게 빠졌는데요.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전국 주택매매 가격 지수는 해당 연도에 2년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3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4.6% 하락하여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빠진 뒤에도 다시 올랐다는 거죠.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급락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은 하반기 들어 반등하며 급락 우려가 한풀 꺾였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승, 하락, 반등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매번 이번엔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까요? 이건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집값을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집이 많으면 떨어진다.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빠진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집은 소비재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집은 사서 쓰는 물건이 아니라 사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사려고 합니다. 보통 물건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지만 자산은 다릅니다.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수요가 붙게 되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가격 상승 기대 심리 또는 추세 추종 행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지금이라도 타야 한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 이 심리가 수요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걸 데이터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2021년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15% 상승하는 동안 주택매매 거래량은 9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을 볼까요? 집값이 크게 오르는 동안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인 128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기대는 이렇게 강력할까요? 핵심은 손실 회피와 기회비용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 기회를 놓치는 것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걸 투자 심리학에서는 포모,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8살 직장인 최 씨, 대출 규제 강화 소식에 급히 양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30년간 매달 20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35살 배달 라이더 김 씨, 2021년 벼락거지가 될까 두려워 인천 아파트를 샀다가 지금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둘 다 시장을 분석해서 산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산 거죠. 이게 바로 포모가 만든 수요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집을 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나는 기다리겠다 이 선택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상승 초반에는 아무도 안 사고 상승 중반에는 일부만 진입하고 상승 후반에 드디어 대다수가 진입합니다. 이걸 추격 매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추격 매수가 가격을 한 번 더 밀어 올립니다. 이제 여기에 금융이 붙습니다. 집은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값이 오르면 담보 가치가 올라가고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 상승이 신용을 만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담보 가치도 상승하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추가 수요가 만들어지죠. 이걸 담보 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요. 수요가 현금이 아니라 신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2024년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9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약 65%를 크게 웃돕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60% 수준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집값이 너무 오르면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막으려고 한다는 건데요. 집값이 급락하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대출 부실이 발생하고 은행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 정책은 항상 이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급등은 막고 급락도 막는다. 자료 한번 볼까요? 2025년 3월 서울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는 강남 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주담대 관리와 투기 수요 차단을 동시에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린다, 정책 대출은 유지한다고 했죠.
급등은 눌러야 하지만 급락도 막아야 하니까요. 급격한 집값 변동은 거시 경제 건전성에 큰 부담임을 정부가 공식 문서에 명시한 겁니다. 많이들 말을 합니다. "집을 많이 지으면 떨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다르죠. 집을 원한다고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지포노미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재건축 단지 108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안전진단부터 준공까지 평균 15.7년이 걸립니다. 가장 빠른 곳이 6년, 가장 오래 걸린 곳은 21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가 최근에야 입주했다는 얘기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 평균 4.8년,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3.4년, 거기서 관리 처분 인가까지 또 2.6년, 그리고 착공, 분양, 준공. 황당한 건 이겁니다. 다 짓고 나서도 끝이 아닙니다. 준공 후 조합 청산까지 수년이 더 걸립니다. 강남 3구 준공단지 34곳 중 아직 조합이 살아있는 곳이 13곳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해도 실제 입주까지 최소 10년은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집값은 이미 다시 또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값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 심리, 금융, 정책, 공급 지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공통점은 하나인데요. 모두 가격 하락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주택가격 기대 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인데요. 주택가격 기대 심리는 높은 변동성과 강한 지속성을 동시에 지니며 실제 주택가격에 선행하는 자기 실현적 특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대 심리가 오르면 실제 집값과 가계부채, 산업 생산까지 연쇄 상승한다고 분석했죠. 심리가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다시 심리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은 떨어져야 하는 순간에도 버티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값은 시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집값 언젠가는 떨어진다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쉽게 떨어지지 않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계속 기다리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가격이 아니라 이미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결국 같은 시장에서 다른 걸 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